제 뒤에 있는 GV70 지난달에 장기 렌트로 출고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리스 한 대, 장기 렌트 한 대, 할부로 구매한 차량 한 대, 총 3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GV70을 장기 렌트로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 렌트나 리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차에 시간을 쓰거나 신경을 쓰는 게 싫었습니다. 자동차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차량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를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하면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납부해야 되는 자동차 세금, 그리고 매년 갱신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 전부 신경 쓰기 싫었습니다. 장기 렌트가 아닌 리스나 할부로 구매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자동차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 혹은 갱신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하고는 있지만 귀찮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생산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장기 렌트가 좋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장기 렌트로 차량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장기 렌트로 한다고 해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가 월 납입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월 납입금에 모두 녹아져 있으니까 편하죠. 시간이 금인 분들에게는 이것만큼 또 가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장기 렌트는 대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죠. 다른 회사의 제품을 위탁 판매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자사 제품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사의 제품을 준비한다는 게 소량으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돈을 쥐고 있던지 혹은 대출받을 여력을 남겨놔야 됩니다.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하면 제가 구매한 GV70이 7,060만 원 구성이니까 7,060만 원이 한 번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일시불로 구매하면 추후에 유지비만 감당하면 되지만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지출한다는 게 제가 운영하는 사업을 생각한다면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을 어느 정도 내고 월 납입금만 지불하는 장기 렌트가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럼 할부를 하면 되지 않냐? 할부를 하면 물론 카드 할부의 경우에는 대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를 내 명의로 소유한다라는 것보다는 차는 소비재로서 이용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할부가 아닌 장기 렌트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쇼핑몰을 통해서 자사 제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여력을 만들어 놔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 렌트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저는 2,824만 원 보증금을 초기 비용으로 지불하긴 했지만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낮출 수도 있고 아예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할 수도 있는 상품들도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분들은 잘 따져보셔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다 사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 리스나 장기 렌트가 다 사기라면 제가 제 돈을 내고 기꺼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바보가 사기인 걸 알고도 소중한 재산을 흔쾌히 내겠습니까? 도로에만 봐도 장기 렌트 혹은 리스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알맞은 구매나 이용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좁은 안목으로 내 상황에서만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는 어른이라면 얼른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용 처리입니다. 개인 사업자 명의로 심사를 받아서 출고를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제가 출고한 차량은 부가세를 환급받는 차량은 아닙니다. 다만 1년에 감가상각비 800만 원, 차량 유지비 700만 원까지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일시불 할부도 개인 사업자나 사업자를 출고하신다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운행하시는 만큼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너희들이 경비 처리를 받는 금액이 나라에 내야 될 세금 금액인데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거 아니냐, 사업자 놈들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 처리는 내 매출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는 거죠. 차량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쓰이면 저의 경우에는 1년에 최대 1,500만 원까지 제 수입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낼 1,500만 원을 그대로 차를 이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제 매출에서 이것저것 경비, 비용 처리 안에 차량 관련해서 1,500만 원이 포함돼서 줄어든 수익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유튜브 채널 특성상 사업자 등록을 해도 매출은 발생은 하는데 매입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도 이용하자라는 생각에 장기 렌트를 이용하게 됐고요. 저처럼 매입을 잡기 힘들거나 매입이 더 필요하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 명의 말고 사업자 명의로 구매 혹은 이용하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차량 교체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10월이니까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GV70을 예비 와이프가 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자친구가 계속 운행을 하겠죠. 추후에 계획대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다면 더 큰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장기 렌트의 계약이 만료됐다면 반납과 인수 중에 반납을 선택하고 다른 차량으로 쉽게 장기 렌트를 또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중고차로 이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면 또 신경 쓰고 이것저것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반납한다고 말하고 차 가져가면 끝이에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래서 3년, 4년 혹은 5년마다 차량을 신경 쓰지 않고 바꾸고 싶은 분들은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GV70을 장기 렌트로 출고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알아보고 출고했는지도 말씀드려야겠죠. 자동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뭐 엄청난 혜택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알아보고 결정을 했어요. 장기 렌트나 리스 견적 알아보실 때 보증금이나 선납금, 계약기간, 차량 가격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월 납입금이 저렴한 게 가장 우선입니다. 견적서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테스트 삼아서 이곳저곳 비교를 했지만 제가 한다고 말 안 하고 저와 함께 지금 4년째 함께하고 있는 개차에서 받아본 견적서가 가장 저렴했어요. 예전에 리스로 차량 알아볼 때도 개차가 가장 쌌었거든요. 그리고 언제 연락을 하든지 피드백도 빨랐습니다. 또 제가 선택한 옵션이 많이들 선택하는 옵션 구성이 아니라서 이 차량 계약을 따로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개차를 통해서 장기 렌트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데는 월 납입금 차이가 꽤 났어요. 이 말인 즉슨 수수료가 많이 녹아 있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장기 렌트나 리스 계약할 때 일정 부분 수수료는 인정합니다. 그분들도 일을 하고 소득이 있어야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는 인정하는 편이고요. 진짜 빵 퍼센트 수수료에 영업사원 수익 다 뱉어내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좋은 응대 못 받습니다. 왜요?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어떤 손님이 느닷없이 와서 당신이 파는 4,000원짜리 커피 내가 알아보니까 1,500원이면 만든다는데 2,500원 할인해서 1,500원에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판매자의 자유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정보 불균형이 심한 시절에는 풀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구매자가 조금만 찾아봐도 다 들키는 세상이라 엄청난 수수료를 견적서 안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직도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성을 하셔야죠. 언젠가는 도태될 겁니다. 여튼 저는 개차에서 보증금 2,824만 원에 월 납입금 80만 원대 초반대로 진행을 했고요. 60개월입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2달 반 만에 차량을 받았어요. 저처럼 장기 렌트나 리스 이용할 예정인데 좋은 견적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관심 차량 최고 혜택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받아보세요. 장기 렌트나 리스뿐만 아니라 일시불 할부 견적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신청해 보시고요. 자, 그럼 장기 렌트 말고 왜 리스는 안 했나요?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리스와 장기 렌트 차이점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자동차 리스란 캐피탈 회사나 리스사가 차량을 구입한 후에 리스 구매자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용자의 신용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 금융 상품이고요. 이용자의 신용을 통해서 구매 가능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쉽게 말해서 신용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돈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구매한 차량을 빌려주는 방식인 거죠. 반면에 장기 렌트는 자동차 렌트 회사를 통해서 원하는 차량과 서비스를 빌리는 형태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 단위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대여 상품입니다. 장기 렌트는 리스와는 다르게 부채, 대출 상품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차만 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도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 세금입니다. 장기 렌트는 자동차 보험과 세금이 월 납입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는 차량만 임대한 것일 뿐 자동차 보험 직접 가입해야 되고 자동차 세금 이용자가 직접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리스사마다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리스와 장기 렌트 각각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해서 월 납입료를 비교해 보면 장기 렌트가 자동차 보험과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 견적보다 표면적으로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차량 이용을 위해서 비교를 해보실 땐 리스는 단순히 차량을 임대만 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임대 금액 플러스 이용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세금까지 계산해 보셔야 리스와 장기 렌트 중에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이득인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주행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 렌트는 1년 주행거리 무제한으로 설정이 가능한 반면에 리스는 무제한 키로수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년에 2만 킬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 계약이니까 5년 끝나는 시점에 10만 킬로가 넘어가게 되면 그 킬로당 주행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죠. 이거는 캐피탈사나 카드사에 따라서 다른데 180원 하는 경우도 있고 250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추가 주행거리 1km당 250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km 추가 주행하면 2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무제한 키로수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리스의 단점일 수가 있는 거죠. 이외에도 다양한 차이점이 있지만 리스나 장기 렌트 각각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미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 해뒀으니까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면 장기 렌트나 리스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GV70을 장기 렌트로 이용한 이유와 장기 렌트와 리스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차량을 판매해 본 적도 없고 딜러도 아니니까 색안경 끼고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요. 구매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시불 할부 관련 영상도 매달 빠르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욕 그만하세요. 막상 장기 렌트나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려고 마음먹고 알아보시려면 막막합니다. 그럴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정 댓글 통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제 돈 내고 믿고 기분 좋게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